고작 1991년까지 있었던 악마의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 1991년 고작 30년도 안 된 호기심이 태어났던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죠. 아마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무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실제로,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오늘 도대체 저 정책이 얼마나 사이코틱한지, 그리고 저게 만들어진 과정은 또 얼마나 사이코틱한지 차근차근 국제정치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아공 얘기를 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대해 짧게 알고 갑시다. 우선 현재 아프리카는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처음 보는 나라 이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역사가 긴 나라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크게 사하라 사막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뉘는데, 북아프리카는 여러 문명과 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국가들이 있었지만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는 대부분 부족 집단으로만 형성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곡식을 경작하기 좋은 형태도 아니고 기껏해야 사냥이나 수렵 채집을 할 수밖에 없는 기후와 환경.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는 부족 단위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아프리카의 언어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역사 속에 있었던 부족들의 언어만 많으면 3,000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아프리카에는 대부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후손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 프랑스어, 중동 아랍어 등등 나라마다 많이 쓰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구 열강들의 대항해 시대의 땅 쪼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아공의 경우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공식적인 남아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죠. 2015년 기준 인구가 5,300만에서 5,450만 명으로 추정입니다. 현재까지도 나라 꼴 개판이라서 인구 통계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툴루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 삐집고 유럽에서 해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처음 희망봉을 발견했을 때는 뭐 이런 데가 있네, 가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선 희망봉의 이름이 왜 희망봉인지부터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썰이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희망봉에 도착한 바르톨레메우 디아스 이 양반이 희망봉을 폭풍봉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희망봉 쪽은 폭풍우와 파도가 바람까지 빡센데, 인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희망봉을 거치면 인도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해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공이 있는 희망봉을 발견한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그냥 중간기점 정도로만 생각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 같은 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적은 홍차와 후추가 있는 인도였으니까 말이죠. 아시아로 가기 바빴던 포르투갈이 굳이 그 중간에 있는 남아공에서 죽치고 있을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남아공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인도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떨궜던 인도 사람들 때문에 흑인 백인 다음으로 인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1600년대 접어들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남아공 가서 돈 오지게 잘 벌 수 있다며 떡밥을 뿌려놔서 네덜란드의 무역 중간 기지 정도로만 사용되는 희망봉에 네덜란드 사업가들과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깨끗한 종교를 추구했던 칼뱅주의 종교를 믿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의 남아공으로 이주를 합니다. 훗날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이때 희망봉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어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꽤 웃긴 게 지들이 아프리카의 원래 주민도 아니었는데 지들이 레알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라며 아프리카너라고 셀프로 불렀었습니다. 아무튼 영국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촌놈 농부라고 비하하려고 사용하던 단어 보어가 현재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어인들은 희망봉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려고 남아공 저 안쪽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죽여가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에 얘가 또 유럽에서 나댑니다.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먹게 되었었죠. 그 혼란을 틈타서 영국은 정신없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남아공 지역을 먹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보어인들이 사투리를 안 쓰고 종교도 영국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는 메이드 인 영국 개신교를 보어인들이 믿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남아공에 살던 보어인들한테 영국이 엄청 막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흑인 노예 어마무시하게 부려먹으면서 하던 사업도 계속하면서 영국한테 세금이나 따박따박 잘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후 영국 본토에서 남아공으로 온 목사가
노예제는 나쁜 거라며 폐지하라고 몇 년에 걸쳐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됐던 남아공에서 1834년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안 그래도 영국인들보다 낮은 B급 백인 취급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보어인들, 그리고 노예들 오지게 부려먹어서 대영 제국에 세금 내면서 살아가던 보어인들에게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경제가 개박살나면서 어떻게든 보어인들은 노예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영토 안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면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1835년부터 1840년까지 12,000명이 넘는 네덜란드 출신 보어인들이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남아공 남쪽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대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어인들의 당시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 식민지인 희망봉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덜란드 식민지가 혼란을 틈타 영국과가 되었고, 그럼에도 노예를 부려먹어서 돈 버는데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시켰고, 본국이랑 오지게 멀리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의지할 것도 없는 민주주의와 종교, 백인뽕과 민족뽕, 그리고 네덜란드 특유의 종교뽕에 취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의 보어인들은 본국도 사라지고 영국인들로부터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다 보니 종교적으로 메가리나간 소리를 떠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쓰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남아공에서 하나님의 종교를 위해 영국에 맞서 싸워야 하고, 흑인 니네는 노예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노예로 살면 돼. 그게 바로 절대적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야. 알았어?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이비 종교급의 개소리를 하면서 흑인 노예들을 이끌고 영국을 피해 남아공의 동부북부로 튀기 시작합니다. 빠꾸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영국군들이 총 들고 오지게 따라오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영국은 당시 인도와 아시아에서 홍차와 후추, 향신료 오지게 수입하려고 1860년까지 1, 2차 아편전쟁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쫓아가다 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냥 자치정부를 인정해주고 알아서 살게끔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게 보어인들의 사이비급 종교뽕과 인종뽕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운 국가들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국가까지 탄생하니 더 발악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각 인종, 종족은 각각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종교를 퍼뜨리고 그동안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온 백인들 아닙니까? 그럼 흑인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우리 백인들이 문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하라고 노예들이나 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정? 그런데 남아공에서 그 유명한 보어 전쟁이 터집니다. 영국은 보어인들이 나라 세우게 살게 한 이후 2차 아편전쟁을 끝을 내고 베를린에서 유럽 다른 나라들과 아프리카를 피자 8조각처럼 나눠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어인들이 노예 부려먹으면서 살던 그 땅에 금다이아 잭팟이 터진 겁니다. 당연히 영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진 보어 전쟁은 갈 길이 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1차 보어 전쟁은 처음에 영국군이 보어인들 조지러 가려고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들을 총 쏴서 오지게 죽였고, 그 다음에 영국군이랑 보어인들이 싸웠는데 보어인들이 이기면서 영국은 다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보어 전쟁에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의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에 영국군의 42,000명 굶겨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